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원격 지원 전문 업체인 알서포트의 B2B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스마트워크와 원격 협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번 4월에 있었던 공공솔루션 마켓에서 모바일 워크에 대해서 관련된 세션 발표를 했던 사진이고, 벌써 이번 세션으로 한 3번째 공공솔루션 마켓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그 협업에 관련된 니즈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스마트워크와 협업으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워크 원격 협업을 위한 원격 관리 체제 솔루션 구축 방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3가지로 섹션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스마트 워크와 이 원격 협업이 지금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서 클라우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맞춰져서 얼마 전에 발표됐던 그 정보화 수요 예보 결과도 있었죠. 그것을 좀 분석해서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왜 클라우드를 쓰셔야 하고 운영 관리를 왜 신경 쓰셔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원격 그러면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관리, 유지 관리한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원거리에 있는 디바이스를 직접 핸들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원격 관리 솔루션을 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지난 11월 21일 날 코엑스에서 있었던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나이파 주관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클라우드 발전법에 관련된 내년도 방안과 계획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은 이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는 단어, 작년에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이 되고 올해 이제 도입 시기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면서 18년까지는 공공기관 중 40% 이상이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서성열 과장님께서 신상열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클라우드 퍼스트 자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조항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4월에는 나이파 산하에다가 공공 클라우드 지원 센터라고 아예 만들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세요.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 스토어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개발 유통까지, 그리고 연구, 이 크게 4가지 항목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올해는 이제 한 6개월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도입에 대한 거래액은 약 한 15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15억을 한 10배 이상 좀 증가시킨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클라우드 지원 센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센터에서 내년도에 공공 클라우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 조사 결과 중에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입 목적 부분은 운영 효율성이야. 쭉 보시면은 다 그래 하실 건데 딱 눈에 띄는 것이 경영평가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경영평가 부분이 가장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음 연도 아마 올해도 적용이 됐을 텐데, 이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항목에 3년짜리 항목으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IaaS, 흔히 아시는 AWS나 애저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IaaS 중심으로 100을 놓는다면 SaaS
사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을 25%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실은 이 사스라는 부분이에요. IaaS는 실은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IaaS라든지 파스라든지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은 글로벌 거대 공룡들한테서 그 시장을 지키기에는 조금 힘이 붙인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많이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실은 사스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사스에서도 어떤 부분을 그럼 도입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였어요. 스마트워크 부분과 원격 협업을 위해서 사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원격 협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마트워크 원격 협업 때문에 실은 지금은 등산 가서도 일을 해야 하는 각박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이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이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공통 분모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서 이 두 가지의 변화에 대응을 하겠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 번씩 볼까요? 이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뭐 부산 IFC,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 등 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들을 하셨죠. 이게 지금 총 154개의 공공기관들을 지방 이전을 한다고 했고, 지금 이 중에서 아직 미완료된 12개의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모두 지방 이전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스마트워크, 원격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근무 환경의 변화. 근무 환경의 변화는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디바이스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발달, 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인적 비중에 좀 중심을 놓고 봤어요. 지방 공무원의 여성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나? 최근 6년간의 자료를 보면 이 막대 그래프가 총 여성 지방 공무원분들 중에 여성 근로자의 수입니다. 2010년도에는 8만을 조금 넘던 공무원분들이 현재는 10만에 달하는 여성 공무원, 즉 33.7%의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 공무원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선 그래프는 육아휴직에 대한 변화 그래프입니다. 육아휴직은 6년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성장을 해서 전년 대비만 해도 12%가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양성평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맞벌이의 영향도 있을 거고,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여성 근무자들의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력을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연근무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리오 시스템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 10만 1000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6%가 늘어난 겁니다. 별로 안 늘어나고 있죠. 전년 대비해서 16%면 뭐 그렇게 크게. 그런데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해서 3.2%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를 이용을 하는 숫자가 5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 대비해서. 그렇게 유연근무제가 점차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즉 정부기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벌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워크 센터예요. 잘 아시겠지만 어디 서울역이라든지 뭐 죽전이라든지 거주형, 출장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총 17개의 스마트워크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개소당 약 6,630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지방 공무원분들이 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하시는 비율은 상당히 적어요. 1,500명 정도 수준. 왜 그럴까? 실은 2015년도에 원래 목표대로 하면 50개소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도 채 안 되는 스마트워크 센터가 개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종, 대전, 청사를 제외하면 한 4군데, 세종이 3개, 대전에 1개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3개는 다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분들은 스마트 워크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세요. 그런데 과연 언제 이게 50개가 다 될까? 좀 요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 좀 리포트를 내는 거에 따르면 수도권에 모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방 공무원분들이 이용하시기 너무 어려워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즉 여기서도 또 클라우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단순히 클라우드만을 위해서 이 클라우드 발전법이 나온 게 아니라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내세운 게 클라우드라는 거죠. 실은 스마트 워크 그리고 원격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의 근무 환경 변화까지도 커버리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라고 저는 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공공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연 근무제를 쓰고 있을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민간에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분들의 만족도를 좀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근로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죠. 삶의 질 향상, 양립 이런 키워드들이 96.7%의 만족도를 보입니다. 직무 만족도 역시 96%. 그렇다면 기업 쪽에서는 어떨까? 기업 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우수인재 확보가 다 90% 전후로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은 이런 유연 근무제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은행에서도 은행권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KT 역시도 진작부터 도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스마트 업무 환경 확산 따라서 대기업 중에서 한 70% 정도가 원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스마트 업무 환경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원격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도 이미 8월달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넘어가면서 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기업의 이익 증대 그리고 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재택근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에. 자, 방금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제 좀 사례로들 마지막이 우리나라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좀 볼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지사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 지사에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했었는데, 일본은 텔레워크라고 하는 상당히 직관적인 말을 씁니다. 스마트워크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명확하고. 일본은 이미 야후재팬 그리고 토요타 이런 데서 주 4일 근무제,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이미 추진하고 있고 추진을 완료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13개 기관의 원격 근무, 그 다음에 기관은 무제한 재택근무 도입을 이미 발표를 했고, 일하는 방식 개혁이 크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들이 실은 여기가 가장 큽니다. 인구절벽. 이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인구절벽을 통해서 발생되는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워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일본에 있는 전시회에 갔었는데, 저희가 부스가 나가서 실은 저희 부스에 오셔서 명함을 주고 가신 분들이, 명함을 안 주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명함을 주고 가신 분들이 한 500분 되셨거든요. 일본 분들이. 근데 그 500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다 만들어서 상담일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420건 정도가 텔레워크였어요. 저희 소프트웨어를 텔레워크에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텔레워크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02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준비를
벌써 7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거죠. 7년이 아니죠. 15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 인구 절벽을 예상을 하고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 4일 근무제를 이미 도입한 곳들은 야후 재팬, 유니클로, 그다음에 일본 IBM 등이 있고요. 재택근무는 도요타 자동차, 미쯔비시, 은행들, 그다음에 니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인구 절벽과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간병퇴직이 많이 늘었어요. 일본은. 간병퇴직이 왜 그러냐? 초고령 사회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시골에 가시면 노인분들만 계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만. 일본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못하는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는 유능한 인재들을 잡고자 일본은 스마트워크, 텔레워크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 일본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일본이 일자리 수가 늘어서 실업률이 감소한 게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서 실업률이 낮은 겁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일본 종합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가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직업의 수가 1.5개, 1.6개 이렇게 되는 거죠. 1인당. 그런데 즉 우리나라는 흔히들 일본보다 사회 향상이 10년 정도 더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좀 여기에는 넣진 않았지만 실제 인구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일본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인구 감소 그래프를 우리나라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아니라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런 불균형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는 많은 연구 리포트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스마트워크, 텔레워크, 원격 협업, 클라우드 등을 지금 외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비용 낮추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이제 클라우드의 도입, 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되고 스마트워크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지난 수요 예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목한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수요 예보는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예산은 전체 예산은 한 0.5% 증가 좀 대동소이하죠. 우리 국가의 내년도 예산이 4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정부와 예산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좀 마이너스라고 좀 봐도 되는 거죠. 전체 증가율에 비해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구매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축 부분이 좀 더 많이 늘은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구축 부분이 왜 늘었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막 독려를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올해는 SI 사업이 더 늘었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좀 이 SI 부분에 있어서 총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예산 항목을 좀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부분이 무려 71%가 차지합니다. 사업 수혜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에 있어서 62%나 차지하고요. 즉 뭔가 신규로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 딱 보면서 바로 생각했던 그래프가 이거였습니다. 이건 이제 운영관리론이라고 하는 데서 흔히들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 X축 같은 경우 이게 X축, Y축이죠. Y축이 이제 비용 성능을 본다면 X축은 시간입니다. 흔히 많이들 인용하시는 가트너 하이퍼 그래프 보면 갑자기 쫙 상승했다가 쭉 빠지고 천천히 상승한다 이런 그래프들이 보이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도입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정비례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는 만큼 성능도 올라가고 그만큼 시간도 들고요. 근데 운영관리기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 성능은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는데 시간은 더 많이 흘러갑니다. 즉 운영관리기가 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구축 시기보다. 근데 이때 비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불량부실관리 부분 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관리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실은 제가 지난
주권 정보화 발전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입기를 지나서 이미 운영 유지 관리기로 들어가 있는 정보가 그 라이프 사이클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자신문에서 주최했던 전자신문에서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30년 전에 36%였던 유지 관리 요율이 지금은 10%도 안 된다. 흔히들 아시죠? 7%, 8%, 7%도 안 되는 유지보수 관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사업이 신청하는 기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기업들도.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정보화 담당자분들은 아마 좀 많이 이해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SI 사업을 하시는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은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워킹 관리 부분이 이러한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다 공공과 민간 기업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원격 관리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격 관리 솔루션, 방금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협업 부분, 그다음에 그 운영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원격 관리 솔루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원격을 도입을 하면 보안의 리스크 아니냐, 보안의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 되게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격과 보안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망블림 환경이나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리모트 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망블림 환경이나 보안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요구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시큐리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서버 타입의 구축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망블리 대체 정보 보호 통제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의 세 칙이 있습니다. 이 세 칙에 총 여러 가지의 이러한 원격 접속 통제 수립, 즉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원격 접속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아예 규정을 지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보안에도 위배되지 않고 강력한 안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편리한 원격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원격 보안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5가지의 절차들을 마련을 했어요. 절차라기보다는 특징들이죠. 첫 번째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무료 원격을 그냥 PC에 깔아놓고 쓰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많이들 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원격 회사니까 다 저희 제품을 쓰지만 기업들도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원격 깔아놓고서는 몰래 많이들 쓰시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좀 그러신 걸로 저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관리자가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 보안의 위험 요소죠. 관리자가 알아야죠.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 통제, 즉 관리자의 철저한 승인 아래에 원격을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보안이죠. 즉 접속자가 관리자에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알게 뭐야, 그 사람이 여기서 파일을 복사해 가서 어디를 빼갔는지 원격으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 접속해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화면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CCTV 돌려보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이 보안만 강하다고 속도가 느리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픈소스, 흔히들 아시는 VNC 기반 계열들이 대부분의 원격이 많은데요. 그런 VNC 기반이 아니라 저희가 엔진부터 개발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쓰기 때문에 속도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거는 뭐 기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윈도우라고 하는 OS 단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상화된 드라이버 단에서 비디오 드라이버로 인식이 돼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속 이력 관리. 접속 이력 관리가 단순히 들어왔다 나갔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이벤트, 파일을 열었는지, 폴더를 열었는지, 복사를 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데이터를 남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돌렸네? 이 프로그램을 왜 돌렸지? 라고 단순히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실은 앞서 녹화했던 화면을 그 시간대를 맞춰서 돌려보면 실제로 그걸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돌렸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호화입니다. 이거 좀 기본이죠. 저희는 물론 이제 국정원에서 인증한 KCMVP를 당연히 쓰고 있고요. 통신 구간, 인증 구간에 있어서 다 암호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도를 가지고, 즉 외부에서 사용자가 이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면 관리자는 딱 한 번 쓸 수 있는 아이디를 발급해 줍니다. 그 아이디는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시간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마음대로 제어해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부 접속을 필요로 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에 망분리가 되는 내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작업용 콘솔을 두고 이 콘솔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녹화도 다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뒷부분들은 실은 이 제품, 이 솔루션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들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기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바깥의 부스에서 충분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으니 거기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러한 솔루션은 단 3가지의 장점으로 이미 관리자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철저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화면을 다 녹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완벽합니다. 라는 3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뭐 특정한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좀 충분했다면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라이브 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원격이라고 하면 원격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관 내 또는 기업 내 또는 고객사 내에 컴퓨팅 디바이스, 그게 모바일이든 PC든 몇백 대씩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뷰라고 하는 건 흔히 저희가 보안실에 들어가면 CCTV 수백 대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는 것처럼 실제로 관리해야 될 PC들이나 모바일과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을 CCTV 보듯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력 관리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넘어가고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능 장표가 진짜 많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 이 원격관리 솔루션, 리모트뷰 SE라고 하는 원격관리 솔루션은 현재로서는 공공기관, 공기업은 도입하신 데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는 도입하신 데가 없고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재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민간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8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그리고 신협,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하나투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왜 도입을 했을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그 원격관리 솔루션을 투팩터 인증으로 구현을 하셨어요. 투팩터라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문자, 요즘도 계좌이체 할 때 보면 투팩터 인증이라고 해서 얼마 이상 계좌이체 하려고 그러면 SMS 인증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SMS를 보내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절차 보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로 미래에셋증권하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난번에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가 좀 못 믿을 만한 곳이면 마음에 안 놓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만 그냥 한두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격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는 34%로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시트릭스, 시스코 등에 이어서 글로벌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 16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의 글로벌한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는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는 뭐 화웨이, NTT, 도코모 등 들어보셨으면 아실만한, 그리고 국내에서도 들어보시면 아실만한 기업들은 저희 제품을 이미 부분적으로 다 쓰고 계세요. 자, 그런 믿을만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제품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혹여나 저희 제품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네이트원 내 PC 원격 제어 써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 분이시면 써보셨을 텐데, 그 네이트원 원격 내 PC 제어가 저희 제품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네이트원이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한 깨알같은 자랑까지 마무리를 짓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그다음에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돌아가시는 길에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